저는 야당이 비판하는 걸 보고 예. 조선시대 예속 논쟁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본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본질이 아니고 그때 손을 왼쪽으로 잡았냐 오른쪽으로 잡았냐 누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했냐 이런 거는 거의 예속 논쟁이라고 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실사구시 외교를 한 거냐 그 내용을 보고서 그거는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외교를 했다라고 비판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지만 뭐 불욕이다 그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우선 한일 양 정상이 2년 9개월 만에 얼굴을 마주대고 대면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큰 성과고 앞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첫 매듭을 잘 졌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우선 국민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 당국자들의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하고 수상의 신뢰 관계가 없이는 절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무슨 한 번에 그냥 쇠뿔 뽑듯이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한일 관계는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신뢰감을 심어주는 게 서로한테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누구 다른 사람이 이렇게 중재하지 않고 둘이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선 이렇게 지금 급박한 국제 정세, 지금 북한은 핵실험을 내일 할 거냐 말 거냐, 러시아가 지금 뭐 동원령을 내려가지고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세계 경제 뭐가 흔들릴 거고 중국도 당대 앞두고 조금 조심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공세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한일이 협력을 안 하면은 우리가 잃을 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국제 정세를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한일 협력을 좀 긴밀히 하자. 그리고 그러려면은 현안을 풀어가야 되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지당한 방향으로 갔고 그거를 얘기해서 합의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김포공항하고 하네다공항 셔틀이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이제 무비자를 다시 또 회복했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일본이고 한국이 둘 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정상들 간에 이 당국자들 간에 이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움직여가는 한 동력하고 또 국민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또 일본하고 한국은 같이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정부하고 국민이 양쪽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포 하네다도 다시 회복되고 국민자 무비자로 한다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10월부터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이제 국민 교류가 활성하다 보면은 역시 다른 나라보다 일본이 우리한테는 편한 나라구나.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서로 같이 잘 지내야지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은 또 정부도 움직이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일 간의 당국자 간의 대화들이 덜컹거리는 것 같지만 잘 굴러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협의가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우리가 하는 것보다 좀 빨리 하지 그럼 뭐 좀 늦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정책 협의라도 갔다 왔지만 그때부터 요구한 거거든요. 김포 하네다 복원하자, PCR 검사 없애자, 무비자 복원하자. 이게 단계적으로 전부 다 이행이 되고 있어요. 눈에 띄는 가시적인 결과가 가시적이게 쭉 해서 국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상들의 모임 환경이 조성이 돼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징용 문제거든요. 징용 문제인데 쉽지 않은 과제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의 입장도 많이 바뀌었고 일본의 입장도 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우리의 입장이 가장 바뀐 거는 예, 바뀌었습니다. 현안을 그냥 방치하고 악화되더라도 그냥 눈 감고 있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이 문제를 내버려 둬 가지고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없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그건 구체적으로 뭐 그 민관 협의를 구성한다든지 대법원에 정부가 의견서를 낸다든지 장관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간다든지 또 일본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세로다가 임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본을 볼 때 다들 일본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러는데 상당히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거하고 일본 정치인이 얘기하는 건 좀 구분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자꾸 이제 정치인들이 자꾸 망언하는 거, 좀 거친 말들이 들어오는데 일본 정부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우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제법을 위반했다. 한국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이런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우리는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전부 다 풀어라 이런 자세는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들이 다 해결하라 라는 거였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대신 한국이 좀 더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풀어달라. 그러면은 일본도 그거에 호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유연해진 거죠. 저는 한국이 이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일본도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시점에서든 협력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하고는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얘기해봐야 결국은 진전되는 게 없고 결국은 가가지고 딴소리하고 뒤통수 치고 그렇게 하니까 얘들은 새 정부가 바뀌는 걸 기대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윤 정부는 뭐 저도 들어가서 많이 도와주고 그랬지만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 그렇다고 저절로